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막 많은 감정이 있어요. 되게 막 안타깝기도 하고 막 글쎄요. 저는 화가 진짜 많은 사람이고 성격이 정말 급한 사람인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걸 마음에 새기고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말했던 것도 다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는.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석연찮다라는 말이 이 정도가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시받은 거를 그대로 꾸준히 하면 되는 건데 지시를 다 있는데 열심히 한 건 대체 뭐였을까?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으니까 했다고 할 거잖아요, 본인 기준으로. 그리고 열심히 안 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지시를 받은 거를 그냥 딱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꾸 지시를 잊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지시를 잊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같이 해 봤어요, 수업 초반에. 딱히 뭐 다른 데 신경이 팔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이 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허둥지둥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볼 때. 근데 프린트물이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 봤더니 게을러서 그런 것 같대요, 본인이. 근데 게으름도 되게 뭔가를 더 나아지게 목표를 이루는 게으름이 있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게으름이 있거든요. 근데 2 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디테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기록할 시간이 없잖아요, 앉아서. 그럼 제 카톡 채팅방에다가 음성으로 그냥 타자를 써서 넣어 버려요. 거기다가 제가 기록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훑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어가거든요, 기록을. 근데 노학생 같은 경우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기록을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오늘 지시받은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알림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은 없다고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 상기시켜 주려고 또 말을 했더니 그때도 역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 조금. 근데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게으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잘 있는 편이다. 이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10일 날 이전에 줬던 게 17일 날인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몇 초 걸렸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카톡에다 아까 음성으로 보면서 그랬더니 3초 걸린대요. 그러면 노 학생도 똑같이 3초만 기록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걸 3초 그 기록을 안 해서 7일이 늦어진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지시를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셋 중에 하나예요. 잊어버리거나 그거를 하루 걸러서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틀 후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기억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요. 문제가 되게 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 프린트물 받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받은 거. 그것도 4장을 받았는데 그건 언제 받은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5일 전인가 받았대요. 4일 전인가? 그래요. 4일 전에 받았대요. 그러면은 10일 날 얘기가 되었던 그 프린트물은 얘네는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비가 와서 다 젖어서 찢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받은 것만 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게 좀,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모든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무언가를 기억력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를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기록을 계속해서 시키고 싶고 이걸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봐라 내가 말한 대로 기록을 했으면 이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봐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는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수밖에 없고 오늘 수업에서는 또 해줄 수 있었던 게 지금 1번 설명하다가 끝났어요. 여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다룰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가르쳐 내기 위해서 아이가 먼저 알아야 되는 제반 지식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갖게 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지식이란 게 이거랑 같아요. 되게 무빙워크랑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배워야 하는 모든 것들에 닿기 위한 무빙워크가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무빙워크는 망각이라는 작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에 가면은 저희를 게이트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것과는 반대로 이 무빙워크는 저희를 닫고 잊어먹게끔 반대 방향으로 와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막 공부를 할 때에는 이 무빙워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무빙워크에 의해서 반대로 다시 떠밀려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빙워크 그 수천 개, 수백 개의 무빙워크가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 무빙워크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면 멈출 수 있고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그거를 이 무빙워크 중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무빙워크 끝까지 가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지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노아 학생은 그 축적의 프로세스가 없어요. 지식 축적의 프로세스가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만큼 잊어먹고 그거를 이제 땜빵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고 휘발성 지식은 그렇게 날아가고 다음 연도에 나오는 시험에서는 이번 연도에 100 정도를 외워야 됐다면 다음 연도엔 125를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엔 150, 175 이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갑자기 300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아이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이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알아야만 했던 과거에 필요했던 그거를 지금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숙제로서 편성을 하는데 오늘 편성한 부분만 보면은 17일이잖아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아이가 오늘 배운 것들이 모든 맥락을 다 갖고 있는 거를 이만큼 준 거예요. 이는 제가 가르쳐준 지식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에 아이가 수업을 그만둬도 이 숙제만 반복한다면은 2, 3주 내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다 시켜버릴 수 있는 숙제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을 해뒀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게 지금 내일 당장에 아이에게 쓰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내로 저 다음 수업 지금 해야 되거든요.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내로 제가 슥슥슥슥 풀어가지고 일단 보내는 놓겠습니다. 근데 음,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네, 아이가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식을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적용해내고 난 뒤에 배우는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때 가서 얘기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섣불리 아무런 말씀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인지가 일어났고 아이 스스로도 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향 제시를 저는 하고 있고 아이가 그렇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한 만큼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계속 그거를 주지시킬 뿐입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